마처세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처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를 다르게 일컫는 말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돌보느라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본인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 못한 경우가 많아 생긴 용어입니다. 부모를 돌보고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돌보는 세대, 바로 지금 50대, 60대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80대가 100세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지요. 안녕하세요. 노년의복 TV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은 낯설고도 두려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밝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돌봄이 사라지는 시대에 나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이제 겨우 자식들 다 키워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다시 부모 병수발까지 맞게 된 분. 제가 아는 한 지인이 그렇습니다. 올해 70이 다 되어가는 분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님을 곁에서 직접 모시고 계십니다. 자식들 다 잘 자라서 독립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 취업이 불안정해서 함께 사는 자식도 있어 자식 돌봄도 끝나지 않은 상태지요. 그야말로 마처세대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몸도 마음도 진이 다 빠지는 그 세대 말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아프셔서 병원은 이제 생활이에요. 오늘은 내과, 내일은 신경과, 며칠 뒤엔 재활의학과. 그런데 요즘은 나도 여기저기 아파서 같이 누워있고 싶어요. 내가 누굴 더 챙겨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그냥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분들의 모습입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치고 앞날은 보이지 않는데 누구 하나 당신 참 수고 많으셨다. 그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참 쉽게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늙어야 할까요? 내 부모를 모시는 일과 내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이야말로 돌봄 없는 시대에 늙어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화두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귀감이 되며 자신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여성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롤 모델이 되어 있는 두 여성 인사를 탐구해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안일을 하시면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늙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93세의 현역 의사 이기려 총장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며 매일 일터로 향합니다. 그녀는 1932년 6월 12일 전라북도 옥구군 대하면 죽산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올해로 93세이십니다. 일제강점기 가난하고 보수적인 농촌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한국 여성 의료계의 상징으로 자라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95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기려 총장님은 여의사조차 드물던 시절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며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977년에는 일본 니혼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의사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9년 인천 구월동의 허벌판에 직접 병원을 세우며 길병원이라는 새로운 의료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길병원은 이후 가천의과학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나아가 종합대학인 가천대학교로 통합되어 수많은 인재를 키우는 총장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도 이기려 총장님은 가천대학교 총장, 가천길재단 회장, 경인일보 회장으로서 의료, 교육, 언론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과의 결혼 대신 수만 명의 환자와 학생에게 인생을 바치셨다. 그녀가 받은 상훈도 의미 깊습니다. 1985년 국민훈장 목련장, 200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8년 카이스트 명예 이학 박사. 하지만 그녀는 훈장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매일 병원에 출근해 후배들과 토론하고 병원과 대학, 연구소를 챙기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은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93세의 고령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삶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일에 대한 집념이 현재의 모습이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기려 총장님을 진짜 어른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게 해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묻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으시렵니까? 닮고 싶은 어른으로 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밀라논나 장명숙님입니다. 나이 듦을 아름답게 증명한 유튜버 철학자죠. 논나는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란 뜻이에요. 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로 했죠. 멋진 논나로 살기로요. 밀라논나 본명 장명숙 1952년 10월 1일 올해로 73세이신 분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나이 든 여성은 이렇게 살아도 멋지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이화여대 미술대학에서 장식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을 향한 열정을 안고 한국 여성 최초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명문 패션 학교인 마랑고니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밀라논나는 패션 디자이너, 유학파 교수, 기업 고문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3세라는 고령에도 최근에는 100만 유튜버라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는 패션 콘텐츠를 넘어 삶의 태도, 말투, 인생 철학이 담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유튜브 속의 밀라논나는 젊은 세대의 고민을 듣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연애는 타이밍이야. 너무 머리로 재지 마. 직장은 그만두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지킬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해. 너 자신을 사랑하려면 우선 내 마음에 솔직해져야 해. 그녀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경청하고 기다려주고 가끔은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녀의 구독자는 20대, 30대가 절반 이상이며 40대에서 60대 여성층까지 폭넓게 사랑받는 여자들의 인생 선배입니다. 엄마도 아닌 선생도 아닌 친구 같은 어른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팬들을 아미치들, 이탈리아로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존경받는 이유는 밀라논나가 패션을 넘어선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여성은 위축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늙으면 입 닫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그녀는 행동으로 무너지게 했고, 그녀는 천천히 말하지만 단호하고 부드럽지만 분명하며 고요하지만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냅니다. 또한 밀라논나는 늘 카톨릭 신앙에 기반한 겸손과 감사의 태도로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례명은 안젤라 메리치로 그 이름처럼 사람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두 아들과의 관계 역시 그녀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나는 아들들에게 엄마로서 간섭하지 않으려 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아이들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간섭이 아니라 거리감 속에서 자라는 존중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나이 듦의 미학을 가르쳐준 밀라논나는 여전히 콘텐츠를 기획하고 댓글에 답하며 구독자와 친구처럼 소통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녀에게서 자기다운 나이 듦, 품위 있는 말투, 부드러운 고집, 멋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늙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밀라논나는 단순한 크리에이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품위 있는 늙음을 대표하는 상징이며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기려 총장님과 밀라논나 장명숙님의 삶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노년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처럼 활발하게 대단한 커리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에도 연결되고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나누는 삶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주는 삶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늙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돌봄의 종말 앞에 선 우리, 새로운 노년의 생존법,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혼자 늙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도 각자 사느라 바쁩니다. 이웃과도 예전처럼 정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돌봄 없이 치러야 하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노동력은 줄고 간병인은 부족하고 요양보호사는 떠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은 길어지고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온 돌봄 인력의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늙어야 할까요? 바로 연결된 노년이라는 대안적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 돌봄의 공백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는 혼자 잘 지내는 법뿐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채 살아가는 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늙으렵니다. 첫째, 나는 더 이상 돌봄의 수혜자가 아니라 순환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기만 기다리는 삶은 고립을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삶은 관계를 만듭니다. 밀라논나가 구독자들과 교감하고 이기려 총장님이 학생들과 늘 함께 하던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는 돌봄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집 앞의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10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마을 아이들에게 책 한 권을 읽어주는 것, 병든 친구를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돌봄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기려 총장님이 그랬고 밀라논나 장명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작은 돌봄을 건네는 사람, 그것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둘째, 나는 스스로 고립을 끊고 연결을 선택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립입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하루를 말 한마디 없이 보내는 날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연결 루틴을 실천합니다. 아침마다 단톡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남기기. 주 1회는 친구 혹은 이웃과 커피 한잔 나누기. 관심 있는 강의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스마트폰에 있는 10명에게 1년에 한 번씩 안부 전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죠? 이 한 문장이 누군가의 고립을 끊어내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들 때 삶은 갑자기 선명해지고 의미로 가득 찹니다. 셋째,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늙으렵니다. 돌봄 없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돌봄은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내 몸을 잘 챙기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나를 병원 신세 덜 지게 만드는 삶. 그것이 최고의 자립입니다. 저는 매일 5가지 루틴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루 최소 10,000보 이상 걷기로 혈액순환, 하체 근력을 유지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자세 교정용 쿠션을 사용하여 허리와 무릎 부담도 줄여줍니다. 가벼운 음식과 소식으로 소화 부담도 줄이고 당뇨도 예방합니다. 자기 전 건강 일기 3줄 쓰기를 통해 오늘의 컨디션 체크와 감사함을 기록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내 몸과 평화롭게 지내는 기술입니다. 돌봄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대신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립된 노년의 핵심입니다. 넷째, 제도가 채워야 할 목. 마을이 돌보는 사회.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공적 돌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고령자의 건강 돌봄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도 이에 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을 단위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 노년 생애 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지역 주민 간 돌봄 순환 공동체, 고령자 전담 간호 코디네이터 제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누군가가 아프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가족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누군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연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 우리 골목부터 서로 돌보는 문화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연결된 노년, 그것은 생존이자 선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4가지 실천 전략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돌봄은 사라질지라도 연결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받기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립을 뚫고 연결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보며 혼자서도 견딜 힘을 기르겠습니다. 나는 이웃과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이렇게 늙으렵니다 라는 나의 선언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한때는 부모의 손길이 있었고 자식의 뒷모습을 따라 분주히 살아왔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이 천천히 내려놓아지는 시기. 이제는 나를 돌볼 사람도 기다릴 손길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노년이라면 그 노년은 슬픔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도 하나의 인생 무대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철학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뜻 아닐까요?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할 시간. 더 이상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에 한 번 웃고 하루에 한 번 감사하며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삶.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간병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도 참 귀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되는 시기. 어쩌면 그게 진짜 노년의 자유인지도 모릅니다.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비로소 자기 삶의 결을 찾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 문득 아이들이 저를 봅니다. 엄마, 늙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아? 엄마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고 싶어? 엄마는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질문들 앞에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상상, 아플 때 돌볼 사람이 없다는 현실,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는 시간. 그렇지만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나 이렇게 늙어야겠다. 이기려 총장님처럼 90세가 넘어서도 병원을 지키고 밀라논나처럼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고 매일을 의미 있게 쌓아가는 삶.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단 스스로 살아내는 늙음.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함께 걷자고 말하는 것. 그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고립을 막고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기술보다 함께 살아가는 용기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돌봄을 순환시키는 삶을 택하렵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어른, 한 끼 밥을 함께 해주는 친구,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노인. 그렇게 나는 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딸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왕 늙는 거면 밀라논나처럼 늙어 멋있고 단정하게 자기 말 또렷하게 하면서. 또 어떤 날은 뉴스에서 이기려 총장님 이야기를 보며 말합니다. 엄마, 저런 할머니 되면 진짜 멋질 것 같아. 9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일을 하는 할머니 너무 멋져. 나도 엄마를 그런 어른으로 기억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는 내가 아이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아이의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용한 다짐을 해봅니다. 딸들의 바람처럼, 밀라논나처럼, 이기려 총장님처럼 활기차게 마지막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당신의 늙음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립이 아닌 연결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당신이 아플 때 문을 두드려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끝까지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늙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피어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노년의 복 TV는 당신의 늙음이 두렵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복 되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노년의 복 듬뿍 받으세요. 감사합니다.